나는 내가 미친 줄 알았다. 내 심장이 이리 뛰어서 병이라도 걸린 줄 알았다.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야. 삶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가 담긴 이야기의 숲, 담밤야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피하려 할수록 운명처럼 마주치고 숨으려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문의 희생양이 되기 싫어 남장을 하고 도망친 당찬 여인과 답답한 궁궐을 벗어나 백성들 틈에 숨어든 왕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달빛 아래 시작된 두 사람의 위험하고도 달콤한 동행,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팔도에서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는 김대감댁. 이 집에는 꽃보다 아름답고 학식은 선비보다 깊다는 외동딸 연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과 학식은 그녀의 가슴을 벌써부터 옥죄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10살부터 대감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도움이 될 도구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명은 그녀 앞에 선고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잔말 말거라. 내가 가서 그 영감 비위만 잘 맞추면 우리 가문은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내일 가마가 올 것이니 그리 알아라. 환갑이 다 된 세도가 아버지를 통해 짤막하게 들었던 그 남자는 돈만 많지 인격도 없고 이미 첫째 부인까지 있는 사내였습니다. 그곳에서 연하는 첫째 부인의 그림자가 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은 아버지도 아는 바잖습니까? 이미 아내도 있고 자식도 많은데 저는 단지 첩입니다. 저는 그리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 길로는 가지 않겠노라고. 그날 밤 연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팔려가 시들어버리느니 차라리 이름 없는 들꽃으로 살겠노라고. 그녀는 남동생의 옷장을 뒤져 바지와 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고운 비단 치마 대신 투박한 바지를 입고 긴 머리카락은 틀어 올려 상투를 틀고 갓을 썼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김연아가 아니다. 나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유생, 연도령이다. 아버지의 딸도 아니고 누군가의 첩도 아닌 나 스스로인 유생 연도령.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남장을 하자 그제야 보입니다.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나라는 것이 서 있습니다. 남장을 한 연하는 보찜 하나만 달랑 맨 채 10년 넘게 갇혀 살던 담장을 넘었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피가 났습니다. 돌담에 베인 것입니다. 하지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리고 밤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그토록 아름답게 느껴진 걸까요? 며칠 밤낮을 걸어 웬만한 고개는 다 넘었을 무렵 멀리 주막이 보였습니다. 연하는 지친 몸을 이끌고 한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규수였던 그녀는 이제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내처럼 걷는지, 어떻게 하면 목소리를 낮추는지, 어떻게 하면 눈빛이 날카로워 보이는지. 주막은 장날이라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연하는 불안해하며 이리저리 눈을 굴렸습니다. 그때 구석진 평상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던 한 선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내는 기품이 흐르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날카롭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눈빛. 마치 새장 안의 새가 하늘을 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왕 이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왕이기 싫었습니다. 궁궐은 그에게 감옥이었습니다. 신료들의 시선, 의전의 무게, 정치의 복잡함,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숨겨야 한다는 것. 모두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몰래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호위무사들 몰래 왕의 옷을 벗고 남루한 선비옷을 입고 오직 한 번, 단 한 번만 왕이 아닌 한 사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유로운 사내, 누군가를 진정으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보시오, 선비님. 자리가 없는데 합석 좀 해도 되겠소? 호, 곱상하게 생긴 도령이구려. 앉으시오. 술동무가 필요하던 참이었소. 두 사람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연하는 들킬까봐 밥을 허겁지겁 먹었고 이혼은 그런 연하가 귀엽다는 듯 자꾸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헌의 시선이 자꾸만 이상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연하의 고운 목선, 그 목선 너머로 보이는 작은 어깨, 그리고 그 손. 산의 손이라기엔 너무도 고왔습니다. 도령은 피부가 어찌 그리 배고 같소? 산의 손이 이리 고와서야. 과거 급제는커녕 부신하제대로 쥐겠소. 남의 외모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시오. 우리 집안 내력이오. 우리 아버지도 백옥 같은 피부를 타고나셨으니까. 헌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성깔 있는 대답, 그 당황한 눈빛, 궁궐에서 본 어떤 여인들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피식 웃으며 성깔 한번 까치하군. 내 이름은 이선비라 하오. 도령 이름은 뭐요? 도령이라 하오. 헌은 연도령이라는 이름을 몇 번이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자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그 이름을 말하는 연도령이었습니다. 우연한 합석은 동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헌은 궁궐로 돌아가기 싫었고 연하는 더 이상 밤길을 혼자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방향이 같다는 이유로 함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산길을 걷다 연하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면 헌이 잡아주었습니다. 밤의 숲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면 헌이 곁을 지켰습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슬쩍 연하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더 깊은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불을 피우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님은 왜 홀로 길을 떠나셨는지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었는데 누군가 정해준 길만 걸어야 했소. 그 길이 너무 좁아서 이 길 위에서라면 나는 나일 수 있을 것 같았소. 도령은 어떻소? 저는 도구가 되기 싫었습니다. 누군가의 도구.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선비님처럼요. 두 사람은 사실을 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둘 다 누군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들, 그리고 길 위에서 처음 자신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이 갈수록 헌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치겠구나. 사내 녀석을 보고 가슴이 뛰다니. 내가 궁에 너무 오래 갇혀 있어. 미친 게 분명해. 하지만 저 녀석 웃는 게 왜 이리 예쁜 거야? 저 눈빛이 왜 이리 맑은 거지? 헌은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무엇인지 이름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되고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손이 저절로 연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절로 그녀의 안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절로 그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속의 맑은 계곡 가에서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헌이 이미 잠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연하는 몰래 계곡물로 나아갔습니다. 땀에 젖은 몸을 씻고 답답했던 상투를 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찰랑이며 허리까지 쏟아져 내렸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머리카락, 물기에 젖은 하얀 얼굴. 그것은 영락없는 절세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문의 규수로서의 아름다움, 그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잠든 줄 알았던 헌이 물 마시러 나왔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도령? 선비님, 보지 마시오. 돌아가십시오. 연화의 진정한 모습을 본 순간 헌의 모든 혼란은 사라졌습니다. 아니,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헌은 천천히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여인이었느냐? 내가 사내가 아니라 여인이었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나는 내가 미친 줄 알았다. 내가 사내인데도 내 심장이 이리 뛰어서 내가 병에 걸린 줄 알았다. 하지만 넌 여인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설명된다. 이 모든 혼란이 의미가 생긴다. 헌의 뜨거운 고백에 연화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내가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하지만 그 차이가 무엇인지 몰랐을 뿐.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신분의 벽도 도망자의 신세도 잊은 채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를 깊이 담았습니다. 선비님,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알고 싶습니다. 영원히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그대도 나를 모르는군요. 아마 알면 그대가 나를 떠날 것 같아서 말해주기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그대가 내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어둠 속에서 불길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횃불, 마치 누군가 그들을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건 아버지 쪽에서 보낸 사람들인가요? 상관없다.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 몸이 지킨다. 하지만 헌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칠흑과 같은 바깥 세상에서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를, 그의 호위무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왕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을지 없을지. 하지만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연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정체를 숨길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숲속을 빠져나오려던 두 사람 앞을 10여 명의 사내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김대감이 보낸 추노꾼들과 관아의 포졸들이었습니다. 그들 뒤로 말을 탄 김대감이 거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기 있다. 감히 아비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을 쳐. 저 괘씸한 년을 당장 포박해라. 그리고 옆에 있는 놈은 유괴범이니 다리를 분질러라. 예, 얘들아 쳐라. 시퍼런 칼날이 번뜩이며 두 사람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연하는 공포에 질려 헌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그토록 원했던 나이 세상이, 자유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헌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둥글고 묵직한 태양처럼 빛나는 그것. 거기에는 5마리의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멈춰라. 뭐야? 웬 놈이 겁도 없이. 내 놈들 눈에는 이 맙가 보이지 않느냐? 나는 이 나라의 왕, 이헌이다. 순간 숲속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루한 선비 복장을 한 사내의 손에 들린 것은 분명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였습니다. 그 마패는 오직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숲 뒤편에서 전하, 를 외치며 내금이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헌을 호위하던 호위무사들이었습니다. 주상 전하, 옥체 보존하시옵소서. 저희가 늦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김대감과 추노꾼들은 그 자리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며 머리를 땅에 박았습니다. 엎드리다가도 자꾸 고개를 더 내려 굽혔습니다. 주상 전하의 발이라도
밟을세라 조심했습니다. 헌은 연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김대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노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연하를 지켜낸 뿌듯함, 그리고 해방감. 김대감. 과인이 자맹을 나와보니 대감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고 있더군. 귀한 딸을 물건 취급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다니 내 오늘부로 대감의 관직을 삭탈하고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과인의 사람이다. 더 이상 대감의 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중전마마가 될 여인이다. 전하. 연하는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담을 넘어 자유를 찾으려 했는데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단순히 자유가 아니라 누군가의 왕비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그로부터 몇 달 뒤 궁궐에서는 성대한 국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료들도 백성들도 모두 이 혼례를 축복했습니다. 타이추행으로 타국 왕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이 나라의 중전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남장을 벗고 화려한 저기를 입은 연하는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한때는 도망쳐야 했던 규수였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옥저의 길을 걸어갑니다. 수많은 신하와 백성들의 축복 속에 연하는 헌의 손을 잡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연 도령일 때도 고왔지만 중전이 되니 눈이 부셔 쳐다볼 수가 없구려. 전하도 선비님일 때보다 골룡포가 훨씬 잘 어울리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남루한 옷을 입으신 선비님이 더 그리울 것 같습니다. 약조하겠소. 내 평생 그대를 울리지 않고 그대와 함께 이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들겠소. 그리고 때로는 선비 옷을 입은 채 다시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바라오. 그럼 저도 약속합니다. 전하, 저는 이 나라의 중전으로서 백성을 사랑하고 당신의 아내로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망친 남장 여인에서 왕의 심장을 훔친 여인이 된 연하.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그녀의 방패가 된 왕 이헌. 두 사람의 사랑은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래오래 아름다운 전설로 남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자주 변복하여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녔던 왕. 그리고 그 왕을 사랑하며 백성을 돌보던 중전. 태평성대의 어머니, 아버지였다는 이야기로요. 인연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시련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끄는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망치려 하는 것들, 피하려 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감옥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용기 내어 그 담을 넘어야 합니다. 연하가 용기 내어 담을 넘지 않았다면 헌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도 우리처럼 누군가 정해준 길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진정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주는 사람을 찾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 길 끝에 당신만을 위한 왕자님 혹은 진정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연화이자 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달달한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봄바람처럼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설렘과 감동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담밤여화의 다음 이야기를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단밤야화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